과연 36세 이시우의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내가 옛날에 이걸 봤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발명가형 이런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영상 만들고 이런 직업이 되게 어울리는 성격 유형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전혀.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되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편이야. 비동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살짝 그런 것 같아. 내가 약간 나만의 생각에 빠지면은 좀 이런 걸 놓치는 경향이 아주 조금이 있는 것 같아.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가 없어. 맞아. 왜냐하면 이 이메일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지금 사실 이메일이 지저분해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내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다가 문의 글을 쓰면은 내 메일로 와. 이렇게 11111 이렇게 치면은 내 메일로 온단 말이야. 이러면 내 메일로 와요, 이게. 이러면은 내 이메일로 메일이 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거 있지. 막 봇 계정 막 프리 섹스, 프리 데이트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덜트 데이팅 앱 이런 봇이 계속 메일을 보내. 저 홈페이지 때문에.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래갖고 지금 약간 이메일 포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메일은 나한테 이메일이 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아. 왜냐면 내가 약간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약간 동전의 앞뒷면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집중력 유지는 되는데 침착하질 못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있어도 엔간하면 대화가 끊기지 않게 내가 먼저 뭔가 부드럽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스타일이야. 단 상대가 너무 이쁜 여자만 아니고 너무 이쁜 여자면은 말을 못 걸겠어.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일례로 내가 지금 사무실을 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며칠 전에 사무실 화장실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 나름대로 혼자 섀도우 복싱 하면서 막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내가 범죄 서적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니까 그런 걸로 생각해갖고 여기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고 지금 들어간 지 몇 분이 됐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는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섀도우 복싱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화장실 똥칸이 그냥 닫혀 있었던 거야.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지.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비동의. 그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내가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감이나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내가 말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뭘 잘하세요? 뭐 어떤 게 자신 있으세요? 라고 하면 나는 뭐 그냥 뚜렷하게 말을 하거든. 뭐 저는 남들보다 영상을 잘 만듭니다. 당연히 직업이니까. 사진을 잘 찍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부침성이 좋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자신 있게 말하는 편이야.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이다. 요거는 잘 모르겠다. 케바케라서 이건 중간에 놔야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논쟁이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논쟁에서 이기는 게 나는 더 좋아.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논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논쟁에서 이겼어.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의 논리를 간파당했는데 왜 지가 기분이 나쁜 거야. 논쟁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건 여기 체크할게요. 왜냐면 이 답변에서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인 것 같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어디서든 잘 수도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도 있어. 지금 일례로 지금 내 방만 봐도 내 방이 이런데 집과 업무 환경이 뭐 오락가락한 거지. 잘 정돈된 게 아니고.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목받으면 좋지.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요건 잘 모르겠다. 내 직업이 창의적이긴 한데 또 현실을 안 따질 수는 없는데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창의적인 사람이지 어느 정도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다. 왜냐면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없진 않은데 화를 안 내. 그냥 내 마음속에 정립을 해두는 편이거든 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100점으로 따지면은 마일리지를 쌓아놔. 20점 그때까지는 정말 화를 안 내. 그러다 100점이 되면 화를 크게 내는 편이야 나는.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하다.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거는 완전 비동의.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그냥 호텔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내 동생이랑 어머니가 유럽을 갔다 왔는데 재작년에 하루 종일 걷는데 10시간씩. 나는 그런 여행 못 가. 나는 그냥 여행지 가서 호텔에서 에어컨 틀고 방 안에 누워 있다가 해변가 가서 콜라 마시고 뭐 먹을 거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난 그게 정말 좋아. 그래서 계획을 아예 안 세워. 나는 여행 갔을 때 그냥 숙소 잡는 정도, 그 정도만 계획을 세우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짝.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지. 근데 지금도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우울증 확진을 받아서 약을 먹기 이전에도 감정의 기복이 나는 굉장히 심한 사람이야. 되게 묘한 게 나라는 사람이 되게 묘한 게 되게 냉정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도 영화나 음악 같은 거를 보고 들으면 잘 울거든요. 그게 참 나도 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겨서 영화나 음악 듣고 운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긴 하잖아. 근데 실제로 영화 보고 자주 울어요. 음악 듣고도 자주 울고.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지. 당연하지. 저요? 영화 유튜브에서 사기도 하고 유튜브에 돈 주고 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P2P에서 다운받기도 하고 돈 주고, 아니면 집에 그 인터넷 TV에서 돈 주고 보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걱정을 근데 막 그렇게 막 걱정하는 것도 아니라서.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매우 그렇지. 특히 지금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밤새서 일을 할 때가 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가끔, 아주 가끔. 돈 많은 사람들.
나는 솔직히 잘생긴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아.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 근데 돈이 그냥 한마디로 그 능력을 부러워하는 거지.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아.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살짝?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나이를 더 먹다 보면 이런 사교 모임,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동아리,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을 엄청 소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뭐 책 보거나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게 된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스트리밍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이 방송이라는 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교 모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족을 방송을 하는 편이지. 이거는 둘 다 충족할 수 있다고 봐. 지금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또 어떤 상황과 어떤 뭐 그런 변수에 따라서 수립한 계획이랑 다르게 이행을 해야 될 케이스도 있으니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 내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부터 맨날 상상을 하거든. 재밌는 상상을.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이건 매우 고해. 굉장히 나는 내가 돈이 만약에 많다면 서울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숲이나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 그 엔간하면 사람 많은 게 너무 싫고.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민수 형은 너무 같고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한다기보다는 조금, 솔직히 옛날에 그 생각도 했어.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 사신단 말이지. 돌아가셨는데 집이 시골이에요. 그 시골 가가지고 그냥 진짜 불 장작돼서 막 보일러 틀고 막 이런 거 방송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옛날에.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단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하지. 나는 내가 만약에 이번 생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부는 솔직히 하기 싫으면 절대 안 시킬 생각이야. 왜냐하면 나도 자라면서 느꼈지만 남의 자식들도 보고, 공부는 부모님이 채찍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느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굳이 공부라는 게 이 학문 말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연구하면 되는 거니까. 인성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런 편이지.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 내가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편이거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나와.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예스, 그치. 나 같은 경우는 부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금방 어울리는 편입니다.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무조건이지. 본인이 감정에 지배되곤 하지. 그치. 아무래도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해. 난 일단 정장이 너무 싫어. 내가 옛날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도 뭐냐면 정장 입기 싫어서예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에 정장 입기 싫어서.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 무조건 즉흥적이지.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니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해. 실제로. 그래서 나랑 내 직원은 아니었지만 나랑 일했던 친구 중에 잘 못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일을 실제로 꽤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여지껏 나랑 같이 해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내친다는 게 좀 내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이건 뭔 말이야? 모르겠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중요하지.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성과 감성 사이에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 그지? 나는 솔직히 둘 다이긴 한데 일단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친구든 누구든 그래서 어떤 슬퍼하는 일에서 좀 벗어나게 감정을 좀 컴다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지. 이게 먼저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는 완전 비동의. 왜냐면 항상 생각하는 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불안해해. 뭔가를 항상 불안해해. 나는 만약에 지금 내가 방송을 끄고 자려고 눕잖아요. 그럼 또 잠을 못 자요. 왠지 알아요? 내가 해오는 걱정이나 내 상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또 스레빠 신고 이어폰 끼고 나가요 밖에.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지.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그런 건 없어. 일정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론 일을 할 때는 잘 지키는데 내가 막 하루 일과표 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지키는 일은 거의 없어.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건 약간 그런 건가? 내가 나쁜 단체에 들어갔는데 나쁜 단체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내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가? 약간 이런 걸 묻는 거 아닌가? 그치? 요거는 좀 답변이 애매하다. 왜냐면 그냥 일을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협력적인 자세가 당연히 중요하겠지. 근데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라고 하니까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견해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해. 그냥 개인의 뇌피셜이 아니라 어떤 팩트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주장을 하면은 존중될 만한 주장인데 그냥 팩트 없이 그냥 내 생각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존중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낀다. 그렇지 않아. 이게 친구를 만나도 아니면은 지금처럼 방송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을 끄잖아요?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거나 방송을 끄고 내가 만약에 뭐 누웠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가라앉아. 우울해져. 굉장히. 그거는 나라는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 아무래도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하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 명이랑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마음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아예 제자리에 안 두고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매우 그렇지 않아.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지. 왜냐면 나의 삶도 그렇고 내가 회사원이 아니고 또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이건 살짝 맨날 새로운 상상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가 막 책 같은 거를 사서 읽은 지 2달이 좀 넘었는데 범죄 관련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사면서 내가 지금 시나리오로 써서 단편 영화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새로운 생각들을 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사이코 같긴 한데 완전 범죄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을 털었다, 뭐 누굴 때렸다 이랬을 때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뭐 어느 정도 생각하는 편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주저스럽진 않아요.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도 의존하는 편입니다. 상상에 좀 더 의존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중간.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이거는 매우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이런 데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냥 방에 사람이 가득 찼을 때는 중앙에 있긴 싫어. 나는 관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벽에 있는 게 좋더라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조금은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이건 매우 맞아요.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는 뭐 개인적으로 권력 있는 게 좋다 생각해.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매우 있습니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건 매우.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 좀 어떤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는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이야. 거기서 다 했네. 검사 결과 한번 볼까?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의 T. 이게 뭐야? ENTP의 T. 일단 마음이 외향형이 조금 있네요. 내향보다는 외향이 조금 있고 에너지가 현실보다는 약간 직관형이네. 이거는 좀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리고 이거 본성은 내 스스로는 나는 완전 원칙주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성적 사고랑 원칙주의랑 거의 51, 49래. 전술은 계획형.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 나는 계획 세우는 거를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탐색형. 자아는 신중형, 자기 주장형. 이거는 좀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자기 주장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겠죠. 가시밭길이더라도 자주적 사고를 하는 이의 길을 가십시오. 비판과 논란에 맞서서 당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별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보다 순종이라는 오명과에 무릎 꿇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이거 난 진짜 공감된다. 이거.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 싸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타인이 믿는 이념이나 논쟁에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군중을 선동하는 일명 선의의 비판자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약간 트롤이지, 트롤. 왜냐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되는 걸 내가 딴지를 거는 거야, 항상. 이는 천부적으로 재치있는 입담과 풍부한 지식을 통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안과 관련한 그들의 이념을 증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논쟁 같은 거 되게 즐기기는 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변론가형 사람은 고집스러우리만치 솔직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믿고 관철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논쟁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그렇긴 하지.
나랑 아무 상관없어도 재밌어서 할 때가 있어. 그렇지. 이게 맞는 말이네 또. 끊임없이 진리와 지식을 쫓는 변론가형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타인의 생각이나 이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해답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타인의 생각이나 이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편이 좋다는 거겠지.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꽉 막혀버리면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배려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좀 성격적으로, 이거는 나랑 친한 사람한테 들은 건데, 굉장히 호불호가 있는 성격이라고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카톡 친구가 한 1000명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왜냐면 나를 알게 되면은 내 성격이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ENTPT 여기 있네. 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똑똑한 호기심형. 괜찮은데 옛날에 약간 발명가 이런 거였는데. 성격 유형이 근데 뭐 나름 정확하긴 하다.